현대모비스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룹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2.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6.6회전으로 양호한 상태이고요. PBR은 1.09로 낮은 상태입니다. 현금 흐름 기준 2024년 3분기 전체 재고자산 증가액 불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7조 2278억 원으로 전년도 3분기보다 0.8%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4.4% 높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0.9%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11.5%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6.8% 증가한 결과 영업이익은 1조 3,599억 원으로 전년도 3분기보다 22.1%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5%로서 0.9% 상승을 했습니다. 스룹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19조 8,254억 원으로 2.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플러스 1.5% 높기 때문에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스룹률은 27.2%로 1.1%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 7.4%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2로서 0.05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룹 영업이익은 1조 3,513억 원으로 22.7%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6억 7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원가 영업이익 22.1% 증가는 상품 및 원재료 매입가격 상승 추론에도 불구하고 가공비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여기서는 나타나죠.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조 4,010억 원으로서 연초보다 589억 6,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원재료는 46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미착금이 줄어가지고 1,03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공시가 됐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589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부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의 표준 방식입니다. 19조 8,757억 원 2.2%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9조 8,168억 원으로 2.3%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7.4%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6조 51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조 6,543억 원을 뺀 3조 3,96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15%, 2.6%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생산 재료비가 2.6%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및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을 검증을 해보면은 일치를 합니다. 1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고요. 현대모비스는 합리적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맞으면은 2단계 PQ 총 제조 비용과 PQ 생산 재료비 일치를 합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2025년도 3분기는 일치하는데 2024년도 3분기가 무려 1365억이나 크게 차이 나는데, 이게 분명히 뭔가 특이사항이 있을 건데 혹시 매각 예정 자산인가 했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아니라서 뭔가 특이 변동이 있을 터인데, 예를 들어서 매각 예정사나 연결이나 이거는 확인이 안 됐고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 아까 미착품 감소가 한 1천억 정도.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냥 이런 상관관계로 이 회계는 추론하면은 안 됩니다. 인과관계를 찾아야 되거든요. 다만 요게 좀 불투명합니다. 1365억 원이나 뭔가 특이한 게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 15%를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5,732억 원으로 5.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2,526명으로 35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 예상은 1억 6,750만 원으로 2.5% 상승할 것 같습니다. 고임금 사원들이네요. 물류비와 관리비 6.7% 증가했고요. 지급수수료가 8.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다 증가했는데 인건비도 증가하고 뭐 때문에 운영경비가 줄었냐? 그래서 기타 비용을 했는데 전년도에 2조 7천억 정도 나갔던 게 1조 8천억이니까 한 7천억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29.7%가 이게 줄은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난 거로 되어 있는데 그 기타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감소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새롭게 어저께 좀 복습한 스터디 내용을 여기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뭐 영업이익이라고도 얘기해도 절대적 평가지표고요. 투자회수는 상대적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 현금 흐름은 생존을 위한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절대적 평가지표만 주로 했는데 어저께 좀 복습을 하면서 요 투자 회수는 저는 재고 회전율로 그냥 상징해서 하고 있죠. 인벤토리 턴은 상대적 지표로 이제 분류를 제가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인베스트는 인벤토리를 범주에 넣을 수 있으며 사람을 뺀 모든 것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는 재고 수준과 생산 리드 타임은 같은 것이다. 제조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 재고 수준이라는 게 회전율이 높아지면은 생산 리드 타임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납기 달성률도 높아진다는 거니까 이 재고 회전율을 평가지표로서 저는 2순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6.6회전으로 7.0%가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1.06%가 감소했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내려가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재고 투자, 재고가 늘었기 때문에 어쨌든 재고 회수율, 투자 회수율 0.41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투하자본이익률 그것은 4.5%로 0.7% 상승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71로서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르픈율은 하락했는데 TOE 생산성은 상승했음은 운영경비 중 5위 중 가공비율의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스르픈율과 TOE 생산성 역방향은 회계 투명회계 검증이 쉽지 않음을 암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1 이하이면 총자산을 줄일 필요가 있든가 매출을 더 늘려야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가늠자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경영평가지표 두 번째로 이 영업이나 그 구매 평가도 좀 해보자. 매출채권 회전율, 수금속도죠. 3.4회전 수금속도 빨라졌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0.1회전 빨라졌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받는 속도보다 협력업체한테 돈을 주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물건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거죠. 일이 넘으니까. 그리고 재고 회전율 대비 매출채권 수급률은 20.8%밖에 되질 않습니다. 완성차 메이커의 납품은 자주자주 하는데 수금은 요게 9개월에 3회전이니까 3개월에 한 번 받는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차 메이커에서 돈을 좀 빨리 줘야 되는데 계열그룹이고 돈이 부족하지 않다면은 뭐 그렇게 독촉을 안 해도 되는 모양이죠. 두펑 ROI는 경영자 평가지로 개발이 아니고 제가 적용 채택을 한 것입니다. 4.5% 0.7% 상승했습니다. 현금 버퍼가 여기 있죠. 현금 버퍼 5.1%. 현금 버퍼는 충분치 않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수금 속도보다 느린 것이 원인일 것이다. 납품받은 완성차 메이커에서 대금을 늦게 받고 있다는 얘기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스루풋 회계가 필요한 또 그 다음에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것에 대한 논리적으로 제가 좀 풀이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 두 가지가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내려간 거로 되어 있죠.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초 원자재로 했습니다. 제품 가격, 판매 가격은 6%가 상승한 것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 2차 출원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고 투명하게 가정을 했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반대죠. 상품 가격은 알 방법은 없습니다. 판매 가격은 또 반대입니다. 입증 실패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4.9% 내려간 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6%가 올라간 거. 안 맞아 떨어지는 게 왜 그럴까? 그것까지 참 어렵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투명성이 입증이 안 된다. 전년도 뭔가 1,300억 원 뭔가 이게 오차가 나는 게 그게 2월이 돼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회사는 원재료 가격은 철강식품, 코리아, PDS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대상 기간 동안 각 품목의 월별 시세를 산술 평균하여 작성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마치 물가조사하는 한국은행 입장을 취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네요. 자신들에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상품 매입 가격과 협력업체에서 들어오는 부품의 대표적인 샘플 통계를 공시해 주어야 친절한 금자씨가 될 것입니다. 현금 흐름 쪽의 경영평가 지표도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풀이해내는 과정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이 아트만이라는 준천지한테 배운 건데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 우선 그것은 2조 995억 원, 전년도보다 상승했죠.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 6.9% 올라갔죠. 그리고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조 2천억 원대가 되겠고 최종 번 현금 흐름 또는 1조 3,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캐펙스 비유동 자산에 5천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잉여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집행했던 돈, 채권자한테 39억 7,400만 원이 나갔어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0.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없으니까 돈을 그렇게 늦게 받아도 뭐 돌아가는 수 있는 모양이에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9,75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은 배당금에 5,833억 원이 배당이 됐고 자기 주식을 이게 현금이 자본금이 나간 거니까 자기 주식을 매입한 것 같죠.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가지고 있는 거를 샀으니까 주주들이 돈을 가져간 게 되겠죠. 여기는 반대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검증을 또 해낼 수 있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예측을 할 때 스루프 퇴계가 두 가지 변수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좀 풀이를 한 거고요. 또 이것은 납품 단가를 계약할 때 원가 회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해서 원가 회계에 의한 고려해서 납품하는 사람들이 자기네의 적절한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는 가격은 검증을 좀 예측 검증을 해보면은 부풀릴 확률이 있을 거라는 제 논리를 피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분기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요거를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해보죠. 이 현대모비스가 아니고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회사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1 더하기 25%, 영업이익 목표 또 1 더하기 25%로 해서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34조 원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에도 똑같이 할 수 있고요. 재료비로 나누면은 실행 계획으로서 납품 계약이 3,400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 한다면은 납품업체가 165만 4천 원대가 남는다. 이거 가지고 좀 불만족이다. 그러면은 연간 회전율이 22회전이면은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24회전 보름에 한 번씩 돌리자고 한다면은 8.6% 노력을 해서 그러면 효과는 다시 100만 원 단위로 돌아와서 36조 975 52억 원을 하게 되는 폭입니다. 그 경우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 기준 이거 자꾸 제가 생략했는데 재고가 증가를 했었죠. 그러면은 예측을 위해서는 먼저 제조 원가를 건드려야 되죠. 자, 25% 더 1 더하기 25%에서 다 그냥 똑같이 그냥
어저께 팔린 만큼 오늘도 생산한 만큼 내일도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해보면은 근데 재고가 4.4% 증가했었는데 이번에는 줄이는 거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총 제조 비용이 29조 원인데 재고를 줄이면은 매출원가가 늘어나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늘어난 매출원가로 했을 때 재고를 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을 얼마에 팔 거냐고 할 때 판매 관리비도 늘어나는 거라고 영업이익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거꾸로 더해버리면은 3,417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납품 단가로 비교한다면 원가 회계 기준으로 산출된 가격으로 스루풋 기준 단가 이상으로 계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고 감소까지 감안하여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원가가 상승시켰기에 반대로 생각하면 매출원가를 낮추기 위해 재고를 증가시키는 범할 확률이 지속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3,410 여기 보면은 원가 사고만 한 15만 원 팔아야 되는데 스루프 쪽에서는 3,400이면 충분하다. 우수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원, 그러니까 150만 원뿐이 안 되니까 더 아까 그 회전율을 올려서 5%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재고가 더 줄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2조 그 정도 날 것으로 이게 성공한다면은 판매 가격대로 판매하는 원가회계 손익으로는 스루풋보다 이익이 적게 나옵니다. 만회하기 위해서 매출을 5% 늘려도 스루풋 관점 재고 회전율 상승보다 영업이익은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36만 6,500원으로 연초보다 12만 원 상승했습니다. TBR은 이제 1이 좀 넘은 상태네요. 5% 이상 주주는 기아가 17.9%, 정몽구치가 7.38%, 현대제철이 6%, 국민연금공단이 9.22%, 외국인이 45.41%나 매우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붙는 게 있네요. UBS, JP 모건, 메릴린치, 홍콩 상하이, 모건 스탠리 등입니다. 이거는 템플릿 자료고요.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제가 하는 스루풋 회계가 21세기 골든 회계가 되기를 희망을 계속 가지면서 제 콘텐츠는 계속 되겠습니다.